원장님, 코팩 이거 효과 진짜 좋네요. 블랙헤드 다 박멸하겠는데요? 피디님, 블랙헤드 잔치하고 싶으세요? 원장님, 요즘 거울 볼 때마다 코랑 볼 옆 모공이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도대체 그 모공은 왜 커지는 거예요?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이거 진료 볼 때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모공은 말 그대로 털이 나오는 구멍이잖아요. 이게 이제 작았던 구멍이 점점 넓어지고 도드라져 보이는 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피지 분비가 과다되는 상황인데요. 이 모공은 피지선과 연결된 배출 통로입니다. 이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통로가 늘어나고 이 구멍도 점점 넓어지는데요. 특히 사춘기, 지성피부, 호르몬 변화, 고지방식 습관 등을 가진 분들에겐 모공이 더 빨리 그리고 쉽게 확장이 됩니다. 두 번째로 피부 탄력 저하인데요. 우리 피부 깊숙한 진피층에는 콜라겐, 엘라스틴이라는 이런 섬유들이 있습니다. 이 섬유들이 피부를 팽팽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거나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콜라겐이 파괴되면서 탄력이 줍니다. 이 피부 탄력이 저하가 되면 모공 주변 피부가 축 늘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모공도 타원형으로 퍼지고 커 보이게 됩니다. 이 세 번째로 잘못된 습관인데요. 여러분들 코팩을 떼거나 블랙헤드 짜본 적 있으시죠? 그 순간은 개운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모공의 벽이 얇아지고 찢어지게 됩니다. 특히 손톱으로 짜게 되면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게 흉터나 착색, 염증성 여드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이제 모공이 넓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하던 블랙헤드 짜기 습관이 원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원장님, 저는 지성이라서 피지도 많고 여름 되면 자외선도 강하고 전부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네, PD님은 거의 종합 선물 세트네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막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모공 관리의 핵심이고요.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 때 블랙헤드 잘 짜는 장인들이 막 짜주고 그랬는데 모공 그때 이미 다 날라간 거네요, 그럼 그때? 네, 이 질문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모공은 사실 이 형태가 잡히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 여학생은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은 중1, 2학년쯤부터 이 피지 분비가 폭발적으로 느는데요. 이때 이 잘못된 습관, 예를 들면 블랙헤드를 짜기, 코팩으로 블랙헤드를 떼버리기, 손으로 자꾸 만지기 같은 걸 반복하면 모공이 점차 손상되고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생기는 게 바로 블랙헤드인데요. 이 피지샘에서 분비된 이 피지가 모공 밖으로 나오다가 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화되면 색이 까매지거든요. 이게 바로 블랙헤드고요. 의학 용어로는 오픈 코메돈, 개방 면포라고 부릅니다. 이 반대로 피지가 모공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얇은 이 각질층에 막혀 있는 상태, 하지만 아직 산화되지 않은 상태, 이걸 바로 화이트헤드, 즉 클로즈드 코메돈, 폐쇄면포라고 합니다. 이 속에 갇혀 있다 보니 하얗고 몽글몽글해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더 진행되면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염증성 여드름입니다. 이 화이트헤드 상태에서 모낭 속에 이 박테리아, 세균들이 증식하게 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이 붉게 부어오르고 이 통증이 생기는 염증성 여드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흐름은 사춘기 초기에 이미 시작됩니다. 이 피지선이 커지고 피지 분비량은 많아지고 손으로 만지는 습관은 늘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 모공 관리의 진짜 출발점은 사춘기입니다. 특히 여학생은 초등학교 5, 6학년, 남학생은 중1, 2학년부터 이 피부 습관을 제대로 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짝이나 이 뽑아내고 이 떼기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모공의 벽이 점점 약해지면서 모공이 넓어지고 흉터가 생기고 이 염증이 생기는 이 3종 세트가 평생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짜면 지금은 속이 시원하죠. 근데 모공은 계속 화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모공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그 클렌징만 잘하면 되는 건지 제품을 뭘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모공 관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인데요. 먼저 피지를 부드럽게 녹여버리고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안입니다. 여러분 이중 세안 들어보셨죠? 이 모공 속 피지는 기름입니다. 기름은 기름으로 지우셔야 돼요. 근데 이걸 물 세안만으로 지우려 하면 잘 안 지워지고 그냥 문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극만 더 생기고 모공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1차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 밀크 같은 유성 제품으로 모공 주변의 피지를 부드럽게 녹여주고 2차로는 약산성 폼 클렌저로 노폐물을 마무리 정리해주는 거, 이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이 이중 세안을 너무 자주 하시게 되면 우리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피부 장벽,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콜지가 무너질 수 있으니 메이크업을 많이 했거나 얼굴에 기름이 많이 낀 날만 해줘도 됩니다. 한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보습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나는 지성 피부니까 보습은 안 해도 되겠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피부가 건조하면요, 이 건조한 피부를 막기 위해서 피지를 더 많이 내보냅니다. 그걸 막으려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서 피부가 스스로 진정되게 해야 합니다. 히알루론산, 나이아시나마이드, 판테놀 같은 이런 성분들은 수분 유지도 되지만 항염, 진정 효과까지 있어서 좋습니다. 그 다음은 자외선 차단인데요. 이 모공을 넓히는 주범 중 하나가 자외선이라는 거 아시죠? 특히 UVA는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콜라겐을 파괴하고 피부 탄력을 떨어뜨려서 모공이 타원형으로 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 사용. 특히 사춘기 아이들이라면 백탁 없는 무기자차 선크림, 성인이라면 SPF 30에서 50, PA 3+ 이상의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혼자서 이런 루틴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아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초등학교, 중학생 분들은 보통 어머니들이랑 같이 오시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실제로 10대 초반의 아이들 중에 세안을 해도 보습이나 자외선 차단까지 완벽하게 챙기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물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습관을 만들어주는 피부 관리 멘토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제품 고르기부터 함께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 피부에 자극이 없는 클렌저, 그리고 기름지지 않고 가볍게 흡수되는 오일 프리 보습제, 무기자차 선크림, 이 세 가지만 딱 정해서 같이 써보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청소년 전용 스킨케어 라인도 잘 나와 있어서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둘째, 루틴을 양치하는 것처럼 만들어 줘야 돼요. 아침에는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저녁엔 이중 세안 수분크림, 이 루틴을 아예 생활 습관처럼 만들어 버리면 아이도 거부감이 적습니다. 특히 엄마나 아빠가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짜지 않기 교육인데요. 이건 진짜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피부과 전문인 저도 이 코에 올라오는 블랙헤드, 이거 짜고 싶은 욕구가 볼 때마다 올라오거든요. 애한테 자, 짜면 모공이 넓어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 흉터가 남겠지. 흉터는 치료도 잘 안 되고 돈도 많이 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행도 못하고 이뻐지지 않아. 이런 말을 감정 없이 매번 똑같은 톤으로 말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는요, 필요하면 병원 진료를 연계하기입니다. 병원에 오셔야 된단 말인 거죠. 아이에게 블랙헤드가 심하거나 염증성 여드름이 자주 생긴다면 혼자 관리하지 말고 병원에서 전문적인 압출이나 피지 조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원장님, 저는 이미 얼굴에 손도 많이 대고 이미 다 큰 성인인데 지금부터 관리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모공을 줄일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대치 조절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모공을 다시 완전 없애버리거나 완전 작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오시는데요. 이제 한번 커진 모공은 완전하게 닫히진 않고요, 모공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줄이고 없애는 게 아니라 눈에 덜 띄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모공이라는 게 단순히 구멍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런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구조물, 이제 그러니까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피부의 이런 섬유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이 구조가 무너지면 모공이 타원형으로 늘어지면서 이분은 모공이 넓다 라는 인상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홈케어인데요. 이거는 무조건 집에서 하시면 좋은 것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중 세안을 잘 하셔서 모공 막힘을 방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습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피지를 더 분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PD님? 혹시 선크림? 맞습니다. 이제 좀 아시는데요. 자외선은 이 피부,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콜라겐을 파괴하니까 광노화가 오겠죠. 그러면 피부가 쪼글쪼글해져서 모공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선크림을 매일 바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홈케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중세안, 수분 보습, 자외선 차단 이것만 루틴으로 잘 지키셔도 모공 관리가 1차적으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피부과 시술을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사실 정말 다양한 시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시술만으로 효과를 좀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홈케어가 기본이 되어야 시술도 먹힌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이제 피지샘을 좀 파괴시켜주는 시술인데요. 이제 1450 나노미터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피지샘을 파괴시켜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네오빔, 아큐토닌과 같은 레이저가 있고요. 요즘에는 골드 PTT와 같이 이제 피지에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금을 피부에 도포한 다음에 레이저를 쏴서 피지 선 자체를 줄이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름에 하면 가장 추천드리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 스킨 보톡스입니다. 스킨 보톡스는 근육에 작용했을 때 근육의 수축을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근육 위에 있는 피부에 주사를 했을 때는 피지샘 분비도 줄여주고 피부 탄력도 개선해주기 때문에 모공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쿠아필과 같은 필링 치료를 통해서 피지 분비를 좀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 중에서 피부 탄력이 탱탱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피부 탄력을 좀 개선시켜주는 방식들이 모공 치료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써마지, 덴서티, 올리지오와 같은 고주파 치료를 통해서 피부 탄력을 개선시키고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에 나오는 스킨 부스터 방식이 있는데요. 리쥬란, 주베룩, 레디어스, 스컬트라 이런 방식들이 이제 콜라겐을 재생시켜주기 때문에 피부 탄력도 개선시켜주고 모공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락셔널 레이저와 같은 프락셀 방식, MTS 치료와 같은 방식으로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인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짠! 하고 좋아지진 않습니다. 이 꾸준한 홈케어나 생활습관, 필요시에는 이 피부과 시술까지 함께 잡아줘야지 정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시술 효과도 오래 못 갑니다. 오늘 영상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피부처럼 챙겨주시면 다음 영상도 탄력 있게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